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28회입니다. 이번 회에도 연극영화과의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연극영화과의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일종의 강조 비슷하게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연극영화과의 연기 전공으로 입학을 하고자 할 때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을 위하여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모든 연극영화과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어떤 가상의 연극영화과를 설정하고 그 연극영화과의 연기 전공으로 입학하기 위한 수험생들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수험생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가 배우가 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건가 그 여부를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하지만 훌륭한 배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꼭 연극영화과에 갈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입학하는 것, 연극영화과 입시를 자기 스스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장에 들어가면요. 일단 심사위원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그들을 향해서 연기하도록 하십시오. 엉뚱한 방향에다 대고 연기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또 연극영화과 입시에 임하면서 우리 인생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행을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요행이 통할 때가 있지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자기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시장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찰나의 눈빛, 표정 이런 데서 학생의 인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기시험을 잘한 것 같은데 왜 불합격이 됐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였던 어떤 그 순간의 표정이나 눈빛 이런 것에서 심사위원들이 나의 성격이나 인격, 재능을 간파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척 보면 알지요. 그들은 전문가들이고 또 이미 5분 전에 이 수험생이 했던 대사를 다른 학생이 하고 나갔습니다. 수험생이 준비한 대사를 심사위원들은 오늘만 벌써 3번째 혹은 5번째, 6번째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척 보면 똑같은 대사를 한 그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누가 더 무대 위에 있을 때 신체 조건이 좋은지 더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한순간에 척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발표하는 대사를 나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똑같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미 해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학생의 노래 실력은 연예인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만큼의 그 수험생만큼의 재능을 가진 친구가 이미 전날 실기시험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미 합격시키고자 마음먹었고 이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들 앞에서 독백이나 상황 연기를 할 때 특정 심사위원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어떤 수험생들은 자기 스스로 집중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심사위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심사위원 개인의 눈을 계속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사위원 당사자는 학생이 당돌하다고 느끼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연기가 인상적이라고 느끼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연기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심사위원과 눈이 마주치게 될 수는 있겠죠. 심사위원의 눈을 계속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자신의 이 감정을 그 심사위원에게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도리어 감점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4년제 대학의 연기학과나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 학교에 다시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학부 수준의 교육기관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기가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이 학교가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다른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신입생으로 입학해야 할 만큼 본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름 있는 이 학교의 졸업장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도 아니죠. 학교는 순수한 백지의 상태에서 그 학교의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지 보다 쉬운 출세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그 학교에 계속 열심히 잘 다니고 현재 있는 곳에서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특기를 보일 때는 연기와 보다 관련이 있는 특기를 보여주십시오. 노래를 불러서 자신의 음성을 과시하던가 기계체조나 춤 실력을 보여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랩을 한다던가 악기 연주 같은 것을 자신의 특기로 보여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기자로서의 자질을 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입시를 준비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기에 입문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춤을 배운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는 등의 질문을 심사위원들이 수험생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우 솔직하게 자신이 준비한 기간을 대답해 주십시오. 준비한 기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학생의 합격, 불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용훈련을 겨우 한 달 한 사람이 6개월 준비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수험생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준비했다고 대답했지만 한 달 정도 준비한 사람 정도만큼의 실력을 보여준다면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그 수험생이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련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도 솔직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또 하나, 외국 노래를 부를 때는 원어로 부르는 것이 심사위원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외국 뮤지컬에 삽입된 노래를 부를 때 같은 경우 이상하게 번역된 우리말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아예 원어 외국어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노래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예 원어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자신의 지적 능력 혹은 학업 수행 능력을 좀 더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꾸밈이 없는 자신만의 창법으로 불러주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기성배우와 똑같은 창법으로 뮤지컬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신이 모범으로 삼아서 흉내내고 있는 배우가 어쩌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버릇과 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학생 생각에는 그 배우의 영향을 받은 자신의 노래 솜씨가 멋지고 훌륭한 것 같겠지만 심사위원들에게는 그런 창법이 역겨운 쓰레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목청의 가능성과 자기 음성이 갖는 표현력의 가능성을 꾸밈없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장에서 정확한 가사,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학생의 숫자는 예상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 능력으로 소화해내기 벅찬 노래들을 선택해 와서는 어설프게 부르다가 도리어 감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묻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십시오. 아마 학생은 높은 음도 잘 올라가고 목소리도 우렁찰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목소리가 덜 예쁩니다. 소리가 큰 것보다는 목소리가 예쁜 게 낫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목소리가 더 예쁜 학생을 선발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연극영화과의 목표는 4년 동안 교육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저 학생은 4년간의 대학 교육을 잘 이수할 인성이 갖추어져 있구나. 저 학생을 4년 동안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의 제목이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목표입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튀고 강한 인상을 주려고만 헛되이 노력하지 말고 자신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지정되지 않은 옷을 입고 실기시험장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굳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거나 자신의 열성을 눈물로 심사위원에게 호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튀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육을 잘 받을 좋은 학생의 제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면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과 가능성을 보이십시오. 자기 목소리, 색깔을 가지고 학생다운 연기를 하십시오. 역발상과 개성으로 승부하겠답시고 순진한 소녀의 대사를 창녀의 대사로 해석해서 연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심사위원들은 기발한 잔재주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수험생이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문학 이해 능력이 있는가, 기본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학교 연극영화과의 입시 실기시험은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연예인이나 이미 완성된 명배우를 뽑는 것은 1차적 목표가 아니죠. 학생이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입학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현재 연예계나 극단에서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생활해 나가시고 학생으로서의 길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학원에서 짠 똑같은 안무는 당연히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 시험장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연기하십시오. 실기시험장에 도착하잖아요. 심사위원 여러 명이 줄을 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칸막이는 심사위원들이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제한시키고 칸막이 자체가 큽니다. 이러한 칸막이 때문에 수험생이 연기 공간을 너무 넓게 사용하면 심사위원들은 시야가 가려져서 수험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기고사장을 너무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연기에 강렬한 에너지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험생들은 심사위원들의 시야를 벗어나게 되어서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기를 하면서 심사위원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심사위원에게 너무 다가오지 마십시오. 수험생이 심사위원과 눈을 오래 마주치거나 심사위원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심사위원들은 그 수험생이 당돌하다고 느끼게 되고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학생다운 내용의 독백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미성년의 수험생이 살인이나 낙태, 불륜, 기타 등등 학생이 소화할 만한 내용이 아닌 대사를 연기하면 심사위원들의 호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활용해야죠. 불과 2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마저도 다 채워서 연기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서는 불성실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심사위원들이 받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꾸밈이 없는 용모로 시험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분장이나 화장을 하지 말고 과한 분장, 과한 화장, 분장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자신의 신체 윤곽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면서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맨발로 실기시험장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심사위원들은 학생이 얼마나 잘 꾸며져 있나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잘 꾸며질 수 있을지, 특히 조명 아래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 그 기본적인 가능성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준비해오는 화려한 의상이나 거창한 소품 등은 그 학생의 연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꾸밈이 없는 자신의 원래 신체 조건과 퍼스널리티를 보여줌으로써 심사위원을 현혹함이 없이 정직하게 도전하십시오.
의상과 소품이 캐릭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학생을 보려 합니다. 연산군 의상, 장녹수 의상, 카르멘 의상 같은 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교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 참신하게 보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기본 화장 정도는 해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또 한 가지. 자신의 악기 연주나 춤, 노래 등이 수준급이 아니면 아예 시도하지 마십시오. 일단 연극영화과라는 것은 연기과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사의 구사 능력을 우선적으로 판단받게 되지요. 수험생이 어설프기만 한 탭댄스, 서투른 바이올린 연주, 첼로 연주 이런 것들에 시간을 들이면 심사위원들한테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악기 연주, 춤, 노래 실력이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춤 같은 거 특히 어느 정도만큼 추어서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죠. 연기과에서 댄서는 필요 없습니다. 피아노 솜씨도 필요 없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춤을 추거나 노래만 부르고 나가버리면 쟤는 대사가 안 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연기학원에서 배운 천편일률적인 대사 쪽, 흔해 빠진 뮤지컬 배우들의 창법, 기성 배우들의 나쁜 테크닉들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런 수험생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흔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험생은 당연히 몇백 대 1이 되는 경쟁률의 전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참신한 연기를 보여주십시오. 또 한 가지, 원작 속의 맥락에서 벗어나게 독백을 해석하고 감정을 설정해서 연기를 하지 마십시오. 심사위원들은 학생이 연기하는 독백이 어느 작가의 어느 작품 속 어느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의 모든 경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자기가 기존의 문학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지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심사위원들은 독특한 해석을 감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정석적인 능력을 가려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영화 연기는 하지 맙시다. 한국 영화에 나오는 대사는 하지 맙시다. 제가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납득이라는 캐릭터 있죠? 어느 한국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를 실기시험장에 와서 하고 나간 학생도 있습니다. 영화 연기에는 애드립이 많죠. 즉흥이 많습니다. 한국 영화 배우 흉내는 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영화 배우들 중에는 좋지 않은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 배우들의 이상한 대사 툴을 흉내내지만 또 텔레비전의 젊은, 그러니까 제대로 연기하지 못하는 젊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의 투, 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조폭 대사 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대사와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외화 더빙 쪽 흉내내도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청소년 역, 자기 나이에 맞는 젊은 주인공 역,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자기 표현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사나 노래는 시도하지 말자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리하다가 자기 한계만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 뭘 해낼 수 있나를 심사위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격렬한 감정을 보여주려고 소리만 마구 지르다가 대사 전달에 실패하거나 소화하지 못할 음역의 노래를 불러서 음정과 가창력의 불안만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심사위원들은 지금 저 수험생이 어떤 세련되고 멋들어진 것을 할 수 있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학생을 가르치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하는 가능성을 보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기대되는 어려운 부분을 안 하면 심사위원은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서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대사와 함께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사가
표현하는 상황 속에 얼마나 빠져드는지, 자신이 그 연기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심사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채 대사를 하는 수험생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쓸데없이 굵은 목소리를 가진 학생이 그 목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태도로 연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고래고래 악을 쓰느라고 대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평이한 대사라도 자기가 정확한 대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대사의 최종 목적은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레시타티브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은 연극영화과의 실기시험 심사위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절감하고 있어서 아예 연기학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성마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토로하는 심사위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들이 많이 중복이 되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이 이런 사항들을 명심해서 보다 아름다운 모습의 연극영화과 입시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